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항함수랑, 그렇죠? 다항함수랑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수열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냥 여러 가지 수열 중에서 그냥 무난하게 나오는 등차 수열 위주의 그런 수열들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들의 극한값을 구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등비수열을 좀 별도로 취급을 해요. 그렇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아예 이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왜 하필이면 다른 기타 등등의 많은 수열들 중에서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유독 등비수열만 이렇게 특별 취급을 하느냐? 특별해서 그래요. 등차나 그냥 다른 수열들은 뭐 개차 수열이든 아니면 수열의 합으로 부분합으로 표현되는 수열이든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리를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가 존재를 하냐면 R이라는 녀석이 존재해요. R. 공비죠, 공비. 공비 저 R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우리를 귀찮게 만듭니다. 이 R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요. 자,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부터 R이라는 이 녀석을 범위를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 먼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어서오세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근데 R은 0은 안 돼요. 의미가 없죠. R이 0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또 R도 나왔어요. R이 1일 때, R이 1보다 클 때. 선생님, 왜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시나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일 때, 1보다 클 때. 왜 절대값이 1인 값을 기준으로 나누시나요? 원래 R의 특징 자체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 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를 제가 n의 값을 무한대로 한없이 키우고 싶어요. 이건 자연수죠? 그러면 얘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프로 보시면, 그렇지. 어떻게? 그렇죠. 진동을 하게 되겠죠? 진동을 하는데 이게 절대값이 1보다 커버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절대값 자체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점이 이런 식으로 커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쵸? 두두두두두두 이런 느낌으로. 그럼 당연히 진동하면서 뭐하죠? 발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R의 값이 1보다 클 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R의 값이 1보다 커요? 그러면 어떤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2분의 3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n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원래는 얘가 아니에요. 점점점점 표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지겠죠? 그럼 얘도 뭐예요? 발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좀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뭐다? 발산이다. 그 말은 뭐야? 등비수열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R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이 R의 범위가 어디 안에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쉬운 녀석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1이면 선생님 마이너스 1이면 그냥 맨날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마이너스 1이면 수렴이지. 마 1, 1, 마 1, 1, 마 1, 1.
그죠? 뭐 벌어지거나 좁혀지진 않지만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또 항상 똑같이 심장 박동처럼 그죠? 항상 똑같은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럼 얘도 뭐예요? 얘도 발산. 그러면 이 절대값이 요것도 봤는데 아래값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뭐더라? 발산이더라. 이렇게까지 알아냈죠? 그러면 아래값이 1일 때로 한번 가볼까? 얘는 그냥 뭐예요? 1, 1, 1, 1, 1, 1, 1, 1. 얼마에 수렴하죠? 1이라는 값에 수렴입니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러면 1은 수렴이구나. 요쪽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 얘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값이 이렇게 제곱하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8분의 1 그렇죠.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얘가 슉슉슉슉 원래 이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어디에 수렴하죠?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럼 얘도 볼까요? 마이너스에서 뭐만 없애면 돼? 그냥 부호만 없애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수함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뚱뚱뚱뚱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그래서 점점 어디에 수렴하더라? 0에 수렴하더라. 자,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하냐면 아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뭐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하지만 R의 값이 1일 때는 얼마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한다. 수렴하는 값은 다르지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뭐한다? 수렴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처음 값이 없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요 행동은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면 R의 n제곱으로 표현되는 요 경우를 지금 예시로 든 거야. 그렇죠? 처음 값이 생각을 안 할 때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R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로 따로 수렴합니다. 요렇게 하나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아이들이 진동으로 발산하기도 하고 그냥 발산하기도 하면서 발산이다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이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이 수열이 발산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수렴하기 위한으로 나오면 이쪽 찾으라는 거죠. 그 미지수를 포함한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공비에 미지수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녀석의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수렴한다라고 전제가 깔려있으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위한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앞에 등차 수열이나 그냥 일반적인 수열에서는 이런 거 없었잖아. 그렇죠?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온 최고차의 차수 비교해서 그걸로 우리가 0이 되거나 발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개수의 비를 사용하거나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서는 우리가 뭐 했어요? 그냥 이것들끼리 유리화했잖아요. 유리화하거나 아니면 최고창으로 묶어서 이제 표현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좀 수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함수에 극하는 함수의 수렴 발사를 하던 것과 거의 유사해. 아마 숙제 풀면서 느꼈을 거야. 숙제 푸신 분들은 거의 약간 함수의 수렴 발사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등비수열은 이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정해지다 보니까 식이 똑같더라도 공비의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수렴 발산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서는 워낙에 살아나겠죠. 그리고 한동안은 여기 아직은 안 나왔어요. 뒤에 이제 심한 문제 있는데 이 등비수열에서 이 수렴과 발산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범위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핫해서 30번으로 대수능 30번으로까지도 등장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문제가 이쪽 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요 수렴 발산 구하는 문제가 쉬운 버전으로는 잘 안 나와요. 거의 이게 나오면 거의 나오게 되면은
거의 킬러 수준에 근접한 최소한의 중킬러 수준은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그 설정되는 범위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정해진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요거의 틀 안에서 이번 단원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것만 딱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우리 판별식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녀석이 근데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살짝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만 조금 구별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연산은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부등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귀찮아지는 면은 있겠지만 일단은 요 틀만큼은 반드시 유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자, 요 녀석은 우리가 연습 문제를 조금 미리 좀 풀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문제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서 연습 문제를 좀 풀고 들어갈게요. 책으로 보시면 자, 저쪽 한번 가볼게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인데 38페이지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요 녀석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한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이 값을 구해보랍니다. 자,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물론 예제에서 다시 할 거예요. 등비수열에서 굉장히 흔하게 등장하는 패턴인데 어떤 녀석이냐면 지금 밑을 잘 보세요. 밑을 잘 보시면 3인 아이도 있고 2인 아이도 있어요. 다시 밑이 3인 녀석도 있고 2인 녀석도 있습니다.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원래 F에 준하나 정신 차려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안 들으시면 뒤에 설명이 아예 안 됩니다.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요걸 푸는 방법은 약간 정형화돼 있어. 우리가 뭐냐면 앞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 풀 때 뭐 했냐면 최고차항으로 나눴다를 썼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이렇게 풀 거예요.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으로 값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2고 얘는 절대값이 3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겁니다. 3의 n제곱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1 분의 얘는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3이 남죠? 자, 이제 보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볼게요. 예. 절대값의 범위가 1보다 작죠? 그럼 무조건 뭘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가 사라져. 그쵸? 그럼 답이 얼마예요? 3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하면 풀리는데 근데 이게 약간 너희 이거 버전을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우리 이거 풀 때 원래 풀이는 이거였어요. 원래 풀이는 분모 분자를 x의 세제곱으로 나누는 게 원래 풀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그리고 요거는 x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이 되는 거 맞죠? 얘가 0이 되죠. 그러니까 3하고 1이 남아서 답은 3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 한번 잘 봐봐. 지금 공비만으로 구성된 이런 수열에서 그렇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아이가 절대값이 가장 큰 그 녀석,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들이 얘네 둘이잖아요. 이 둘을 얘는 원래 실제로는 이거예요. 3 곱하기 3의 n제곱인 거 아시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볼 때 이 녀석 앞에는 1이 곱해져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나와 있는 이 값이 누구랑 똑같아?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개수의 비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등비수열, 물론 이제 교과서상에는 없어요. 교과서상에는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대놓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B라고 얘기를 하지만 등비수열에서는 최고차항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 앞에 곱해진 숫자의 B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책상으로는 안 나와요. 교과서상으로는. 하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거 확인하고 공비 확인하고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을 어차피 나눌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미가 없는 거야. 어차피 얘보다 절대값이 더 큰 녀석으로 나눠버리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지면서 어차피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할 테니까 사라지는 존재야. 그러니까 가장 큰 녀석 기준으로 그들을 3의 n제곱, 그러니까 a의 n제곱으로 딱 r의 n제곱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앞에 곱해지는 그 값이 결국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 계속 또 나올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를 더 풀어볼 건데,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어, 39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딱 1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놓고 갑자기 그냥 대뜸 이 녀석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요. 그냥 다짜고짜.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지금 이거 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단어 넣어야 되는 거야. 이 r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죠. 이 r의 값이 어떻게 될 때 이 녀석이 수렴과 발산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생각해 볼게요. 이 r의 값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커요. 그럼 얘는 한없이 커지겠죠. 그렇죠? 한없이 커지는데 그게 결국 한없이 커진다는 게 무한대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죠.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러면 발산이라면서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 식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물론 이렇게 되면 얘는 발산이 맞아. 얘는 발산이 맞아. 그렇죠? 얘는 발산이 맞지만 우리가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r의 n제곱으로 나눴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r분의 1의 n제곱 그리고 r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1 이런 구성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예를 들어 그냥 숫자 하나 집어넣어봐. 2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2분의 1의 n제곱 하면 0이죠. 그렇죠? 2분의 1의 n제곱 하면 0이죠. 그럼 1분의 0이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죠? 자, 마이너스 2 생각해볼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됐다고 생각해보죠. 마이너스 2가 되면 얘 뭐예요? 진동하죠. 그렇죠? 얘 마이너스 2가 되면 뭐예요? 진동하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나오죠. 그러면 얘를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갔어야 돼? 이 r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수렴이네. r의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발산이 돼버리는 거죠. 솔직히 이거 되게 심플한 식이잖아. 그쵸? 근데 봐봐. 또 r이 만약에 1이 됐어. r이 1이 되면 그냥 2분의 1이죠. 수렴하죠. 자, r이 마이너스 1이 됐어. r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얘가 또 뭐예요? 진동하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또 발산할 거야. 근데 자,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했어. 그러면 r의 값이 지금 1보다 클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잠깐만. 반대로 했구나. 이 r의 값이 1보다 크다 했는데. 죄송해요. r의 값이 1보다 크다랑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r의 값이 0과 1 사이, 그 다음에 r의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요거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 어떤 느낌이에요?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진짜 단순한 식이거든요. 그냥 1-r의 n제곱분의 1이었어.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야. 이 녀석이 수렴하기 위한 r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말이지. 근데 이게 r 단독일 때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거든요. 그냥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이야. 근데 이게 r이 전체가 r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이면은 이거에 따라서 하나하나에 따라서 수렴이 아닌데 얘는 발산인데 근데 수렴이 되고 있고
당연히 수렴이라고 생각했는데 발산이 되고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온다. 왜냐면 별거 아닌 이런 정도의 식으로 이렇게 풀이가 나온다면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복잡해져봐. 풀이가 엄청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킬러로 낼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이 문제야. 그리고 실제로 미적을 굉장히 많이 공부한 애들도 이것만 만나면 좀 학을 띄어요.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하나씩 다 해봐야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입해보는 거야. 그냥 어떤 식으로 2, 마이너스 2,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대입해보면 끝나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저거 나오면 그냥 대입해본다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R분의 1, R 막 이렇게 하면 0보다 클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막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냥 아예 그냥 숫자를 이렇게 정해버리세요. 그렇죠? 마 2, 2, 마 2분의 1, 2분의 1, 마 1, 1 이렇게 6개 대입해보고 되는 거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각각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잖아요. 요거는 2가 되고 요거는 마 2가 되고 요거는 1 마 1이 되고 요거는 2분의 1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 이거보다 간단한 숫자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대입해서 수렴이 되는지 발산이 되는지 체크하시고 그 범위를 우리가 수렴하는 범위와 발산이 되는 범위로 일일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숙제하면서 진짜 짜증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학교 시험에서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거고요. 이 녀석은. 수능에서조차도 몇 년 연속으로 이게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쪽 파트는 물론 이제 뒤에 문제 또 나와요. 그때 또 설명할 거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식 전체가 이런 경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식 전체 n제곱 이런 형태일 때 이 녀석의 범위를 물어본다면 쉬운데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연습 문제야. 예시 문제거든요. 예시 문제가 지금 요 모양이고.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개념 코코 문제가 있어요. 자, 개념 코코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좀 더 같이 해볼게요. 개념 코코 2번에 보시면 한 문제만 같이 가봅시다. 2번에 4번 한번 가볼게요. 개념 코코 2번에 4번입니다. 자, 요런 녀석이 있다고 한번 가져볼게요. 개념 코코 2번에 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거든요. 이 녀석이 지금 문제대로 보면은 수렴 발산을 조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잖아요.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얼마가 나올지 우리 몰라요. 부정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루트가 있으면 루트를 썼는데 유리화를 했는데 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분수도 아니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나누거나 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뭘 하냐면 묶어요. 누구로 묶을까? 4로 묶을까? 5로 묶을까? 당연히 5겠죠. 그래야 매력이 있으니까. 4로 묶으면 안 되지. 4분의 5 되면 발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로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요. 5의 n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럼 얘는 5분의 4의 n제곱이 되고요. 얘는 5만 남깁니다. 됐죠? 이 정도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뭘로 수렴해요? 얘 0이잖아요. 그렇죠? 아래 값이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그럼 얘는 0이 됐어요. 그런데 보자.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얘가 무한대인데 얘는 0이지만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죠. 그럼 얘는 뭐야?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이게 양의 무한대냐 마이너스 무한대냐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물론 이제 플러스 5였으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되겠죠. 자, 지금 개념 코코 1번에 3개랑 2번에 3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위에 있는 3개는 크게 문제될 거 없죠? 그쵸? 위에 있는 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오히려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좀 쉬워졌을 거예요. 발산이라는 거 뻔히 보셨을 테니까. 자, 요거 2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한번 각각 생각해 봅시다. 이거 볼게요. 제가 절대값이 가장 큰 걸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가 주인공이거든요. 여기 1이 있네요. 1은 뭐야? 앞에 마이너스 4가 한 번 더 곱해진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4의 n제곱은 서로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물론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4의 n제곱 나누는 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올 테니까.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 기준은 뭐예요? 선생님 2가 주인공인가요? 3이 주인공이에요. 4 아니야? 2의 n제곱 형태로 바뀔 거잖아.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또 4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자, n제곱이 기준인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여기서 착각을 해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선생님 4는 2의 2n제곱인데요. 근데 안 돼요. 우리가 나누는 건 a의 n제곱으로 r의 n제곱으로 나눌 거거든. 그러니까 지수가 하나는 n인데 하나는 2n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은 누구냐면 4의 n제곱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나눠볼게요. 이런 경우는 그냥 물론 이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금방 나오긴 하겠지만 무한대분의 0꼴이긴 해요. 그러니까 밑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0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해볼게요. 4의 n제곱을 나눠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고요? 2분의 1의 n제곱. 얘는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그리고 얘는 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야? 물론 여기 앞에 리미트 있어요. 얘는 얼마야? 0이야. 얘는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 0.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보여요. 네, 지금 처음이라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예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처음입니다.